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체인 빅터입니다. 1년 반 만에 몸무게 20kg를 증량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1년 반 만에 20kg를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벌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벌크업이자 살크업 느낌으로 체중을 늘렸습니다. 근데 모두 다 살크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 근육량이 느셨다고 봅니까? 그래도 20kg의 절반 정도? 어떻게 1년 반 만에 가능한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운동 식단에서부터 운동 루틴까지 모조리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몇 분이면 설명 가능한가요? 요거 최대한 10분 안으로. 야, 10분 안으로 20kg 근육량 붙이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벌크업 하면 사람들이 영양에 집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부터 이제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18년 이때 이제 보디빌딩을 제대로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때 체중이 60kg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60kg가 그냥 60kg가 아니라 제가 축구부 생활을 학생 시절 때 해온 상태의 60kg입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근육형 멸치였나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식사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끼를 먹던 사람이었는데, 나 체중 늘려야겠다, 덩치 키워야겠다, 살쪄야겠다 하고 나서 식사를 처음에 4끼에서 5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4끼에서 5끼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일단 닭가슴살 한 팩 무조건 있고요. 플러스 저는 이제 학생이고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편의점 줄김밥 혹은 햇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식사 구성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저같이 말랐던 분들 공감하실 거지만 아무리 먹어도 잘 안 찝니다. 그렇죠. 네. 보통 설사를 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은 과도하게 식사를 하면. 그쵸. 제가 이렇게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도 잘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했던 게 계란이랑 패스트푸드를 좀 먹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깔끔한 식단들이 많은 열량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섭취하는 열량을 빠르게 늘리려면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식단을 2끼 정도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원래 식사에다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끼에서 4, 5끼 올리는 과정의 시간들을 좀 쓰셔야 되고, 갑자기 올리면은 적응을 못하니까 3끼에서 다음 달에 4끼 먹고 좀 지켜보는 겁니다. 4끼 먹어도 좀 정체가 오네, 식사를 5끼로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식사량을 늘릴 때마다 내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주면 될까요? 추천드리는 거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이 식사량이 나한테 적응될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자꾸 식사량 늘리는 거는 건강적으로는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감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런 날에는 게이너나 프로틴 그런 것들을 좀 먹었었어요. 근데 분명히 구독자분들이 게이너나 프로틴을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은 없나요?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보충제, 꼭 보충이 필요할 때만 챙겼었고요.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바나나 좀 많이 추천드려요. 이게 단백질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먹기 편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밥, 닭에 바나나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야 잘 넘어갑니다. 너무 푸석푸석하면 잘 못 넘기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주로 같이 먹고, 여기서 좀 소소한 꿀팁은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밥이랑 닭만 먹어야 된다. 요거트. 요거트 같은 거. 그거를 같이 먹어야 좀 잘 넘어갑니다. 와, 진짜 푸드 파이팅인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요거트도 그릭 요거트 아닙니다. 최대한 시중에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요거트. 그러니까 이때는 열량이 차라리 좀 더 있는 거를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분이 조금 있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은 체중 늘리는 게 나한테 최우선이니까 열량 좀 더 있는 거, 그리고 가성비 있는 거. 여기서 식비가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했던 저의 알바 루틴이 있습니다.
알바 루틴. 이거는 특이하게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데 몸을 키우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한 거. 와, 진짜 꿀팁이다. 정말 이렇게 할 정도까지 간절하시다면. 그러니까 경제력이 보통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면접을 볼 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식사 있나요? 식사 제공해주는 알바 있잖아요. 무조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같이 어떻게 먹어도 살 안 찌고 워낙 살 잘 빠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열량 소모입니다. 살 찌는 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알바를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 저는 2군데를 뛰었는데 저녁에는 곱창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PC방 알바를 갔습니다. 그럼 야간 PC방 알바가 뭐가 좋냐? 음식 솔직히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야, 이거 알바까지 알려주는 이 컨텐츠는 없다, 진짜. 아니, 이제 식사 제공하는 알바나 PC방 알바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나가고 나면. 진짜로 정말 간절하시다면 이런 루틴을 세우시는 겁니다. 알바하는 게 내 열량 소모만 있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될 수 있게 구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60kg에서 몇 킬로까지 이렇게 했죠? 제가 60kg에서 80kg 정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런 몸무게 증량이 사실 아무리 살로 키우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리고 살로만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영양 방법보다 운동 방법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컨텐츠 나가면 분명히 영양부터 따라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운동을 아마 잘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체중 증량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운동이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영양 쪽에서 더 전달할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영양은 충분합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진짜 속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더부룩한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추천을 할 건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벌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식단을 추천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그 식사량 늘리는 기간을 여유롭게 잡는 거. 아까처럼 3개월? 예,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무거나 집힌 대로 다 먹었지만 메뉴 선정, 나한테 맞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화를 못하는 메뉴까지 저는 다 넣었죠. 설사도 했을 거고 속도 안 좋아진 적도 많습니다. 그 하루 이틀이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나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은 식품으로 많이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유만 된다면 일단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플러스 밥.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게 잘 안 됐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서 속이 많이 안 좋았던 적이 많았죠. 뭐 날계란을 여러 개 넣어서 마셔버린다거나, 그게 또 사람마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응 기간과 메뉴 선정,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리듬.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때문이냐면 결국에는 먹었으면 다 내가 흡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식사 시간들을 맞춰가지고 얘네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밥 들어간다? 우리 소화할 타이밍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식사 패턴이 달라지면 저는 그 소화력이나 흡수력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노는 것 좀 포기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그게 체중 증가하시는데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식사 간격이나 이런 걸 좀 잘 맞춰서 먹으라는 얘기인데, 식사 간격을 몇 시간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나요? 최소 4시간? 적어도 3시간? 요 정도 간격을 더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간식 챙겨주시는 건 좋지만 이왕 한번 식사할 거 제대로 된 식사 하시는 거. 짧게 간식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된 식사를 잘 갖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지금 분명히 구독자분들께서 그거는 너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나는 회사도 다니고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거는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 패턴이 이제 오전 출근, 오후 퇴근. 그러니까 여기서 길어지면 술 혹은 야근해서 이제 밤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피크 타임은 언제냐? 출근 전입니다. 당연히 힘들 수 있죠. 당연히 힘들 수 있고, 근데 뭔가 몸을 바꾸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힘듦을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변수가 진짜 많은 구간입니다. 변수가 많은 구간에서 내가 못할 걸 미리 안다면 변수가 없는 구간에다가 힘을 실으셔야 돼요. 근데 빠듯하게 일어나서 많이 먹으면 체하시니까 출근 전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시려면 기상이 좀 빠르셔야 됩니다. 와, 이거 불가능.
아니 근데 네.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추천해주신 간식 같은 거를 집어먹는다거나. 네. 그러면 저는 바나나, 계란, 프로틴 혹은 게이너 요거 믹스한 거 마십니다. 근데 이제 프로틴이나 게이너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 유당불내증이 있는 거니까 두유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꿀팁 한 숟갈 얹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운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운동 없는 영양은 진짜 의미 없죠. 그거는 그냥 건강만 혹사시키고 오히려 지방을 불려가지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거니까. 네. 운동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일단은 운동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진짜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무겁게 하고 이런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처음 운동하신 방식은 어떻게 되세요? 이때는 운동을 거의 하루 2번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도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게 많았어요. 물론 한 번 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거의 기본 패턴이었습니다. 무게를 잘 다루는 훈련도 했죠. 첫 번째 한 30분에서 40분은 중량을 잘 다루려고 하는 어떤 스트렝스, 두 번째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들 동안은 금비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치실 때는 몇 회 정도의 중량을 다루신 거예요? 이때는 뭐 스트렝스 프로그램 뭐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거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만 가득하던 그냥 그날 들 수 있는 최대 원RM까지 맨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2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모하는 열량이 정말 많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식사량이 없었더라면 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돌아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분할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때는 이중분할인데 5분할이 베이스가 된, 예를 들면 가슴 운동 했으면 바로 그냥 등 운동하고, 등 운동했으면 어깨 운동하고, 하체 운동하고, 팔 운동하고, 이거를 하루에 2번씩 그냥 계속 돌렸던 거예요. 그냥 운동량 자체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축구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보디빌딩은 다른 성격의 운동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 못했죠. 이중분할을 했었고 한 3분할 나왔나요? 그랬을 걸로 예상이 갑니다. 예. 3분할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중분할이라는 거는 하루 2번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딱 이거 봤다? 벌크업 할 때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해본 분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벌크업을 하면 가장 좋을지. 현 시점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벌크업, 저한테 맞춰진 거고 살 잘 안 찌는 분들한테 맞춰진 거, 일단은 운동 시간을 90분 안으로 잡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여기는 넘기지 말자 정도. 그리고 구성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4분할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90분 중에 몸 풀고 워밍업 하는 시간 제외하고 30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는 스트렝스에만 집중합니다. 이때는 금비대 없어요.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힘 세지겠다, 내가 드는 중량 높이겠다가 여기 목적입니다. 이때는 고립도 신경 안 써요. 정확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는 무게를 늘리겠다가 목적입니다. 안 다치게 잘해서 많이 들자.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저는 3 곱하기 3, 5 곱하기 5 혹은 원RM PR까지 가는 거, 이거를 보통 해요.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3회 3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5회 5세트, 1회 중량까지. 그럼 이제 30분을 썼는데 이제 총 운동이 90분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40분 가량의 비중은 금비대에 초점을 무조건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개수가 적으면 6회에서 12회 사이를 두고 중량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량 설정을 횟수 기준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스트렝스를 어느 정도 하고 놓으면 몸이 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종목에서 강도 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같이 많은 사람들은 밀도 있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첫 종목 있잖아요.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운동 강도, 볼륨을 가장 여기서 세게 쳐야 됩니다. 뒤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다른 분들이 흔히 말하는 탑세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금비대, 고립, 펌핑에만 초점이 맞춰진 40분을 딱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70분 정도 됐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입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때 정말 잘 끝냈다, 더 운동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못 끝냈기 때문에 자꾸 더 끌고 가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운동을 잘 해야 되는 것도 기반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내 몸에서 좀 더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 나한테 작은 부위를 보강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냥 40분 동안 계속 내가
쉴 만큼 쉬고 하면 되는 건가요? 휴식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렝스 최소 2분 이상 쉬어버립니다. 길면 더 쉴 수도 있어요. 정말 2분에서 길면은 4분까지. 이때 휴식의 목적은 더 많은 중량을 수행하는 거. 여기 들어가면 근육의 펌핑감을 되게 많이 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혈류가 다시 흩어지기 전에 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육을 괴롭혀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까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오케이. 정리 끝! 네, 여러분 이렇게 벌크업 20kg 하는 방법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팁들 많았으니까 혹시 생략하고 보셨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운동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